회색빛 갤러리 창문에 비친 정하은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인턴 큐레이터라는 직함은 화려했지만 실상은 커피 심부름에 작가들 비위 맞추기가 일상이었죠. 오늘도 관장은 그녀가 준비한 신진 작가 전시 기획안을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하은 씨, 여기는 예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에요. 이런 무명 작가들, 누가 보러 오겠어요? 사람들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작품을 걸어야죠.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술대학에서 배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매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벽에 걸린 작품들은 하나같이 유명 작가의 이름값만으로 거래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림 속 감정이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얼마라는 숫자만이 중요했죠. 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퇴근 시간, 하은은 갤러리를 나와 한산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자 그녀는 코트 깃을 여몄습니다. 거리 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낡은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수염과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 낡은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하은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모습에 이끌려 다가갔어요. 그의 옆에 앉았을 때 하은은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선 몇 개로 표현된 도시의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아름다움이 공존했습니다. 직접 그리신 건가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맑고 깊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지막했습니다. 마음에 드나요? 하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그림은 처음 봅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감정이 느껴져요. 노인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넘겨 더 많은 그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다른 감정,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어떤 그림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어떤 그림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모든 그림에는 노련한 터치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죠. 가져가도 돼요. 어차피 나에겐 끝난 이야기니까. 노인은 갑자기 스케치북을 하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소중한 작품인데. 하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주세요. 이 그림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길 바랐으니까요. 하은은 결국 노인의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한밤중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한 장 한 장 그림을 살폈습니다. 스케치북 속 세상은 눈부시도록 생생했어요. 도시의 풍경, 사람들의 표정, 자연의 모습까지 모두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가 특별했습니다. 그 선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이런 재능을 가진 분이 왜 길거리에? 하은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어제의 노인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출근길에 일부러 어제 그를 만났던 벤치를 지나갔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갤러리 뒷계단의 웅크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손사래를 치며 외면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한 듯 근처 가게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물, 그리고 핫팩을 사들고 돌아왔어요. 조용히 노인 앞에 음식을 내려놓은 하은은 한마디 말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가기 전 뒤돌아보니 노인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은 씨,
이번 전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하은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계단에 없었지만 국밥 그릇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갤러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노인의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장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는 갤러리 뒷벽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살짝 걸어두었어요. 그저 자신만의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떼어내야겠다. 하은은 중얼거리며 갤러리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큐레이터 하정우가 우연히 갤러리에 들렀고 뒷벽에 걸린 그림 앞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이거 혹시 리도의 그림 아닙니까? 하정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은 당황했습니다. 리도요? 모르시나요? 리도는 20년 전 미술계를 뒤흔든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사라졌죠. 이 터치, 이 선의 흐름, 틀림없는 리도의 작품입니다. 하정우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관장도 달려와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갑자기 빛났어요. 하은 씨,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하은은 머뭇거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개인 소장품입니다. 우연히 구했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단하군요. 이걸 당장 메인 전시실로 옮깁시다. 잃어버린 리도의 유작. 이거 대박이에요. 하은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 아니, 어쩌면 리도일지도 모를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장님, 잠시만요. 이건 아직... 하은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관장은 이미 전화기를 꺼내 언론에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식입니다. 우리 갤러리에서 리도의 잃어버린 유작을 발견했어요. 맞아요. 그리도 말이죠. 하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죠. 갤러리는 삽시간에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리도의 이름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미술 잡지, 신문,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갤러리 앞에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장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하은 씨, 어디서 이 그림을 구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언론 인터뷰에서 좋은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관장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하은은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뭐가 어쩌고요? 이건 큰 기회예요. 우리 갤러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요. 관장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실은 이 그림 말고도 더 있죠? 인정하세요. 하은은 침을 삼켰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정우 큐레이터가 다가왔습니다. 하은 씨, 리도에 관해 더 알고 있는 게 있나요? 그를 직접 만났습니까? 하정우의 눈은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스케치북을 주셨죠. 하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리도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하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그 노인을 다시 찾아봐야겠군요. 리도가 맞다면
이건 미술계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하은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노인을 먼저 찾아서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하은은 어제 노인이 있었던 갤러리 뒷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리의 벤치, 공원, 지하철역. 그녀는 온 동네를 뒤지듯 돌아다녔지만 노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갤러리는 리도의 잃어버린 유작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관장은 하은에게 더 많은 리도의 그림을 요구했고 하은이 거절하자 점점 압박을 가했어요. 하은 씨, 뭐가 문제입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예술계에서 이름을 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관장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장님, 제가 가진 건 그림 몇 장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허락 없이 전시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관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허락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은 이미 당신 소유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남은 스케치북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노인, 아니 리도를 꼭 찾아야 했습니다. 늦은 시간 텅 빈 지하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 플랫폼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검은 모자, 흰 수염, 구부정한 자세. 리도였습니다. 하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리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은을 알아보는 빛이 있었어요. 아, 그 친절한 아가씨군요. 하은은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모르고 선생님께서 리도라는 걸 몰랐어요. 리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났죠. 이제 와서 이름이 무슨 소용이겠소. 내 그림이 아니라 당신의 눈에 비친 내 마음이었소.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리도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편지와 USB 그리고 열쇠가 든 것이요. 그림을 돈이 아닌 마음으로 본 사람은 당신뿐이었소. 하은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리도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갤러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소? 리도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림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리도의 유작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림은 선생님의 것입니다. 리도는 멀리 선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그림을 남기지 않기로 한 건 20년 전이었소.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은 없었지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요. 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열차 시간이었어요. USB를 열어보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요. 그리고 리도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갤러리의 사람들을 조심하시오. 그들은 예술이 아닌 이윤만을 좇는 자들이니까. 하은은 뭐라 대답하려 했지만 리도는 이미 플랫폼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지하철의 불빛 속에 점점 작아졌어요. 다음 날 하은은 갤러리에 출근하자마자 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하은 씨, 리도의 전시회 오프닝이 이번 주 금요일로 결정됐어요. 언론사 전부 초대했습니다. 관장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관장님,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건 그림 한 장뿐이고.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리도의 다른 소장가들에게서 작품을 빌려오기로 했어요. 그들도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소장품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그건 사실 리도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관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리도는 20년 전에 사라졌어요. 법적으로 그의 작품은 현 소유자의 것이고 소유자가 전시를 허락했으니 문제 없습니다. 하은은 반박하려 했지만 관장은 그녀의 말을 자르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홍보 자료를 모두 준비하세요. 리도에 관한 모든 자료, 특히 그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리도가 준 USB를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전 재산 1,850억 원 규모의 리도 예술재단 운영권 위임장이었습니다. 수혜자 이름란에는 정하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USB에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진심을 지킨 자에게 내 예술의 마지막을 맡깁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을 응원합니다. 리도. 며칠 동안 하은은 갤러리와 리도의 재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대한 재단을 운영할 자신이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도의 작품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괴로웠어요. 금요일이 다가오자 갤러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관장은 하은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겼고 그녀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오프닝 전날 하은은 드디어 결심했어요. 관장님, 리도의 전시를 취소해야 합니다. 하은이 관장실로 들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장은 그녀를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일이 오프닝인데. 이 전시는 리도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은이 말하려는 순간 관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은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해고예요. 당장 짐을 싸서 나가세요. 갤러리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사무실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침착하게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짐을 챙겼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갤러리를 나서는 순간 하정우 큐레이터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하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정우는 오랫동안 하은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도 이번 전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리도는 그는 예술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하은은 놀랐습니다. 선생님께서 리도를 아셨나요? 하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도 알고 있어요. 예술계의 기만과 탐욕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죠. 리도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그림은 인간의 영혼을 담고 있었죠. 하정우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미술계는 그의 작품을 단지 투자 상품으로만 취급했어요. 그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은은 리도가 준 봉투를 꺼내 하정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걸 받았죠. 하정우는 USB 내용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책임이에요. 리도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왜? 하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하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의 그림을 돈이 아닌 마음으로 봤기 때문이겠죠. 리도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하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마쳤어요. 갤러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일 전시에 쓰일 리도의 작품들 중 일부가 위작으로 의심된다는 소식이에요.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작이요? 관장이 리도의 그림 수요가 높아지자 서둘러 다른 소장가들에게서 작품을 모았는데 그중 몇 점이 진품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일부는 최근에 급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은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럼 내일 전시는 사기인 거네요. 하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내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위반, 허위 전시,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죠.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갤러리는 기자들과 미술계 인사들로 붐볐습니다. 관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단에 섰어요. 그때 하정우가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리도의 작품들 중 상당수가 위작이며 더 심각한 것은 소유권 위반과 허위 마케팅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갤러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고 관장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하은은 조용히 한쪽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관장이 외쳤습니다. 하은 씨, 이게 당신 짓이죠? 모든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단 한 장의 리도 그림뿐입니다. 그것도 그분이 직접 저에게 주신 것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관장님께서 준비하신 것 아닌가요?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유명 갤러리의 리도 전시, 위작 논란으로 무산, 미술계 거장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 전시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과 뉴스를 장식했어요. 관장은 언론과 미술계에서 매장됐고 전시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하은은 자신을 찾아오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대신 그녀는 조용히 리도의 USB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술재단 운영권 위임장뿐만 아니라 리도가 소유한 여러 부동산과 작품들의 목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폴더에는 마지막 그림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어요. 하은이 파일을 열자 놀라운 그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은이 처음 리도를 만났던 벤치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림 속에는 리도와 하은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진심을 지킨 자에게 내 예술의 마지막을 맡깁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리도의 유산을 지키고 그의 진정한 예술 세계를 알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하은은 리도가 준 열쇠로 한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리도가 숨겨둔 수백 점의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세상이 본 적 없는 리도의 진짜 세계였습니다. 창고 안은 마치 잃어버린 세계와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놓인 수백 점의 캔버스들, 차곡차곡 정리된 스케치북들,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까지 모두 리도에 숨겨진 예술 세계였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창고를 거닐며 작품 하나하나를 살폈어요. 각 그림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리도의 작품이라니. 하은은 압도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하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은에게
내가 세상과 작별한 것은 예술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소. 이곳에 있는 모든 작품은 이제 당신의 것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오. 리도 하은은 며칠 동안 창고에 머물며 리도의 작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예술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어요. 초기 작품부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최근 작품까지 그의 예술적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리도의 예술을 제대로 알리는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상업적 이익이 아닌 순수한 예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말이죠. 반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리도 예술재단의 자금으로 서울 중심가의 대지를 매입했습니다. 건축가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미술관 설계를 완성했어요. 그녀가 원한 건 화려하거나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리도의 작품이 가장 잘 빛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 하정우가 하은을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군요. 하정우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리도 선생님의 예술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나도 리도의 제자로서 그의 예술 세계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하은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정우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는 리도의 작품 연대기를 정리하고 각 작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관을 2달 앞두고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거장 리도, 새 미술관으로 부활, 미스터리한 후원자가 세운 리도 미술관 같은 헤드라인이 떠돌았어요. 하지만 하은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개관 하루 전날 밤 하은은 완성된 미술관을 홀로 거닐었습니다. 벽면에는 리도의 작품들이 시대순으로 걸려 있었고 중앙 전시실에는 그가 하은에게 처음 건넨 그 그림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마지막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00억짜리 그림도 진심 앞에선 초라하다.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이도현 현대미술관의 개관일이었습니다. 리도의 본명을 딴 미술관이었죠. 하은은 마지막으로 전시장을 확인한 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술관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기자들, 그리고 리도의 팬들까지 모두 잊혀진 거장의 귀환을 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어요. 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미술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도현 현대미술관의 관장이었습니다. 개관 행사는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은은 긴 연설 대신 짧게 인사를 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도현 선생님의 예술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술관 내부로 들어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리도의 작품을 처음 본 이들은 그 깊이와 감성에 압도되었고 오랫동안 그의 작품을 사랑했던 이들은 새롭게 공개된 작품들에 감탄했습니다. 개관 당일부터 미술계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리도의 이름을 단 미술관이 생겼다는 소식이 SNS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고 해외 유명 미술 저널들도 앞다투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관람객은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고 전문가들은 이 작품이 진짜 리도의 마지막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은은 미술관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방문객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뿌듯함으로 가득 찼지만
한편으로는 리도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개관식 중간에 한 노년의 미술평론가가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전시네요, 관장님. 리도의 작품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시한 건 처음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작품을 모을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리도 선생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평론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도는 항상 그랬죠. 그는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만 그의 작품을 진정으로 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미술관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입장을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약은 몇 달 전부터 꽉 찼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미술관이 상업적 성공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그녀는 리도의 철학에 따라 입장료를 낮게 책정했고 청소년과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개관 한 달 후 하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정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리도의 작품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어요. 하정우가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상업적 가치만 보던 미술계가 이제야 그의 예술적 깊이를 인정하는 것 같네요.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리도 선생님이 원하셨던 것도 그거였을 거라 생각해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그의 예술을 보는 사람들. 하정우는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리도가 평생 찾아온 것이었죠. 자신의 이름이나 명성이 아닌 진정한 자신을 보는 눈. 그날 저녁 미술관 폐장 시간이 다가오자 하은은 마지막 순찰을 돌았습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떠난 조용한 전시장에는 몇몇 열정적인 방문객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어린 소녀가 리도의 첫 번째 그림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다가가자 소녀는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그림 왜 이렇게 눈이 따뜻해요? 소녀가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은 미소 지으며 무릎을 굽혀 소녀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건 아마 화가님의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일 거야. 그 순간 미술관의 입구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 흰 수염. 아무도 몰랐지만 하은만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리도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리도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관장님, 저 지금 가봐야 해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하은은 소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든지 와도 좋아. 이 미술관은 늘 열려 있단다. 소녀가 뛰어가자 하은은 천천히 리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하은과 리도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하은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리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잘 해냈군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리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당신이 해낸 일이요. 내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은 건 당신이었소. 그들은 나란히 전시장을 거닐며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 리도는 각 작품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미소 짓고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죠. 이 미술관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리도가 문득 물었습니다.
하은은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저에게 주셨던 그 그림이요. 그때 제 마음이 움직였으니까요. 리도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 작품이 가장 특별하오. 그건 내가 세상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된 순간이었으니까. 전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리도는 마지막 그림 앞에서 다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그림 아래 놓였던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소. 하지만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오. 리도가 말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죠? 리도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조용히 미술관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은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관장님, 저 탁자 위에 누가 봉투를 놓고 갔어요. 하은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신에게. 진심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요.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같은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전설의 화가 리도, 미술관 깜짝 방문. 세계 미술계 충격. 하은은 모든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리도의 마지막 메시지를 작은 카드에 새겨 마지막 그림 옆에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리도가 그녀에게 남긴 편지의 일부를 함께 걸었습니다. 한 끼의 국밥, 따뜻한 시선, 한 줄의 진심. 그게 내 마지막 붓을 다시 움직이게 했소. 그리고 당신은 내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전시였소. 미술관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은은 오늘도 미술관의 대표 관장으로서 전시를 총괄하며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일을 마치고 늦은 밤 텅 빈 전시장을 홀로 거닐며 리도의 그림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선생님,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은은 마지막 그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그림 속 리도의 눈빛에서 대답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눈빛, 그 안에 담긴 깊은 신뢰와 감사.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리도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그림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의 의미였다는 것을. 이제 이도현 현대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진심이 통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은은 리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곳을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미술관 문을 열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리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진심을 지키겠습니다, 선생님. 어쩌면 그녀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리도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이 미술관의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때로 매우 드물게 검은 모자와 흰 수염을 한 노인이 조용히 미술관을 방문한다는 것도. 하지만 그것은 하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녀와 리도 단 둘만의 영원한 약속.